나이가 60 넘어가면서부터, 제가 60대 후반인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불행인가 창의성, 어떻게 하면 이 창의적으로 사는가,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제발 인간에 너무 맥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인간이 만든 문화나 인간적 세계 속에 너무 갇혀 있어갖고 자연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 100년밖에 못 살아요. 그렇죠? 그럼 100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절로 가요. 절이 아니고. 절로 가요. 자연. 제가 오늘 한 3시간 차 타고 오잖아요. 그 지방에 간혹 감이 있으면 되게 좋아해요, 제가. 왜 좋아하느냐면, 바깥을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지난 10년 사이에 대한민국에 일어난 일부 문화적으로 가장 유력한 사건은 창밖을 보는 사람이 사라진 시대가 됩니다. 없어요. 창밖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영화 3시간짜리 보지 말고, 지금 영화 안 보시게 됐어요. 저는 창밖을 보는 게, 특히 이 자연, 이 산, 바위, 구름, 시골, 마을, 이 보는 게, 웬만한 영화보다, 영화는 돈 주고 그 잔인한 사람은 왜 보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물론 대학 다닐 때는 영화 엄청 많이 봤어요. 울진에 있으면 대구 오면 방학 때마다 영화들 극장에서 많이 봤어요. 근데 무슨 얘기 들고 싶으냐면, 이제는 60쯤 넘어가면 사람들 속에 충분히 살아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곧 돌아갈, 그리고 우리가 출연했던 것, 그것에 대한 원초적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건 그냥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이전에 동물이고, 우리가 출연했던 거는 척추동물부터 그 모든 게 지금 밝혀져 있어요. 그래요. 자, 조금 내가 그래서 불교도 좋고 다 좋은데, 70년, 60년 살았다는 말은 뭐냐면 70년, 60년 사람 속에 살았다는 말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사람 얼굴만 보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묵고 살아야 되는 거, 생업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평생을 바친 거예요. 그러기는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 인간이라는 몸을 타고 났다는 것은, 그러기에는 그걸로서 올인하기에는, 다른 비유를 들어줄게요. 경제학 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 미국에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석사과정 때 미국에서 통계학을 강의 듣는데,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통계학 그 소프트웨어 돌리는 그 패키지가 굉장히 비싸요. 고급 패키지인데 전 세계 다 해요. 그러니까 물었어요. 이 패키지가, 이 소프트웨어를 갖고 그 삼각형 면적을 구할 수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통계를 가르치는 교수가 처음 질문을 받더니 뭐 하더니 시구했더니 뭐라 대답했냐면, 그래, 탱크를 갖고 개미 잡을 수 있어. 그런데 자네 알아? 탱크는 개미 잡으려고 만든 거 아니야. 거의 20년 넘기 전에 그 멘트를 아직 들었는데 가슴이 나와요.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은 탱크예요. 개미 잡으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야. 어마이사이언스. 한 번쯤은 별을 보고, 저 바위를 보고, 저 바다를 보고, 그러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돈 벌고 묵고 사는 거 중요해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지구상에 유일하게 언어를 쓰는 종이에요. 그러면 한 번쯤은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지구상의 많은 생명체를 대표로 해서 물어야 될 얼굴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제가 너무 또 이렇게 또 심하게 이야기했는데 좀 다시 또 그거는 제가 이렇게 제가 한 달 전에 제가 미국에 잠깐 갈 일이 있었어요. 한 달을 미국 갔다 왔는데 그 없는 틈을 해갖고 뉴욕에 가갖고 스미소니언 박물관,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자연사박물관은 워싱턴 DC에 있어요. 그럼 내가 유학시절에 가봤고 뉴욕 자연사박물관을 갔다 왔어요. 여러분 뉴욕
혹시 뉴욕에 가실 일이 있으면 다른 모든 일을 제쳐놓고 제일 우선으로 딱 해야 되는 게 뉴욕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을 한번 보고 오세요. 그럼 지금 내가 이 멘트가 도대체 뭔가를 조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뉴욕은 세계의 수도에 가깝잖아요. 예, 문화적으로나 경제력이나 세계의 파워예요. 그걸 증명하는 곳이 뉴욕 자연사박물관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요, 그게 한 5,000문인데 한 층이 웬만한 나라의 자연사박물관 통째로예요. 거기에 그 해양관을 놔두었어요. 이거 부산이니까 꼭 그런 데 가보세요. 뉴욕에 가서 자연사박물관에 가서 해양관을 한번 보세요. 그 가면요, 지구상에 40억 년 전 원해세부터 인간까지, 예, 그 천만 종에 대한 동물, 식물, 균류, 박테리아, 미역, 다시마, 조류 전체 다가 어떤 식으로 제작되어 왔는가를요, 얼마나 큰 공간이냐면요, 그 한 섹션에 거의 하루를 보내고 싶은 정도예요. 진짜 잘 해놨어요. 네. 그걸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걸 몰랐어요. 그 사람 생각이 있는 거예요. 뉴욕이 세계의 수도면 인류 전체를 대변해갖고 우리까지 온 전 히스토리를 수집하고 디스플레이 해야겠다는 그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돌아올게요. 부산에 살면 최소한 제주도까지 걸어갈 수 있는 시대가 있어서 그 말을 들었다 하면 내 같으면 채집비나 제인한테 물어갖고 이런 걸 하면 본인의 완벽한 지식으로 바꿔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대전 해운대나 이쪽 갈 때 바다를 보면서 야 저거 만원 전에 저게 바다 아니었어? 계속 물어보세요. 본인한테. 예. 그게 창의성이 가장 근본적인 원초적 방법입니다. 그걸 물어봐야 돼요.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저는 그거라 생각해요. 부산은 바다 빼면 바다가 핵심이잖아요. 그럼 바다 이게 많은 적이 없었대. 저기 육지였대. 두 번째, 태종대 다 갔다 오셨죠? 태종대. 네. 저도 대학 2학년 때 태종대 쭉 갔다 기 태종대 가면 여기 태종대 아이를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람. 가기지고. 가기지고. 전벽처럼. 저 표현을 볼까 할게요. 그 세상을 너무 간단히 보시면 돼요. 고속버스를 타고 그 초풍역을 딱 지나가고 영동을 딱 지나가고 특히 기차를 타면 돼요. KTX 말고 가급적이면 우동 열차 있잖아요. 저 그거 일부러 타요. 저도. 네. 시간만 있으면 그거 타요. 타고 특히 그 경부선 저 완행 맨날 그걸 타고 부산까지 한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거는 옛날 그 도로 그 철로 있기 때문에 말려도 막 지나가고 산을 막 잡히면 다 보여요. 자, 그런 이야기야. 영동에서 초풍역 넘어서부터 다대포까지는 경상남도는 지역이 딱 하나입니다. 특히 경상남도, 경주, 포항, 울산, 이 다대포까지는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무조건 누가 물으면 시군덕이 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부산에 살면서 조금 예를 들어 금정산 제가 많이 가봤어요. 예, 보면서 많이 가봤어요. 금정산이나 이런 산에 가면 저 해남이나 이쪽 가서 산에 가면 둥그런 바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사는 도로변에 있는 이렇게 보면 도로 절개지를 보면 90%가 밭대기입니다. 혹시 그렇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한번 해줄게요. 초풍역에서부터 부산까지 오면서 도로 절개지에 바위를 본 적이 있으면 신고해 주세요. 이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서울에 가면 북한산이나 설악산이나 금강산을 가면 모든 게 바위잖아요. 대충. 울산바위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물론 부산에도 위에 올라가면 여기 상계봉도 있잖아요. 금강산이 그 바위가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보통 산에 바위가 있는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태종대 가고 바위가 있는가 물어보면 있지. 근데 그 바위 어떻게 생겼나 보면 성냥갑처럼 생겼어요. 됐죠? 내가 이야기하는 바위는 울산바위처럼 동그란 감자 같은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바위가 없어요. 어머니 사이에서. 그 바위를 뭘 의미하냐면 화강암을 의미해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몇 군데 있어요. 그건 나중에 화산이 분출해갖고, 내가 90만 년 전에 이쪽에 우리나라 그 간주 무등산부터 해갖고, 어디냐면,
청송 중앙산 이쪽이 대략 8천만 원, 9천만 원, 예, 중생대 대화기 때 이쪽 어마어마한 화산이 분출합니다. 그렇게 생긴 거 말고 더 근본적으로 이쪽에 판때기 언제 생겼냐면요 1억 년도 넘어요. 중생대까지 올라가요. 아시겠어요? 또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아유 뭐 이랬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거. 자, 이야기 드릴게요. 부산에서 물어야 될 첫 번째 질문. 10,000년 전에 이 부산 앞바다가 없었다. 두 번째, 부산부터 경상남도는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 특히 그렇습니다. 경상남도는 이걸 지정하기 위해서 뭐라 하냐면 경상누천군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일제시대 때 일본인 학자가 경성대에 와갖고부터 지질 조사를 했어요. 우리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지질은 뭐냐면 한반도 남한 면적의 4분의 1이 경상남도, 경상북도, 특히 경상남도는 완벽하게 실떡입니다. 그 경상남도 실떡의 끝판왕이 어디냐면 해남이나 저쪽 공룡 발자국 들어보셨죠? 공룡 발자국이 의미를 말하면 공룡이 아닙니다. 임룡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임룡의 발자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경상남도 남해안 해안가가 그 임룡 발자국은 이런 겁니다. 임룡은 중생대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그래서 야들이 땅에 이제 먹이를 찾아 늘어오면 이게 호주에 가서 다 봤는데 이렇게 보면 팔을 걸쳐 이 팔 하나가 5m쯤 돼요. 어마어마해요. 쫙합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전체는 거의 해갖고 20kg도 안 돼요. 조금 무거운 닭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펼치면 날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딱 착륙하면 이렇게 하면 다니면 걸리시잖아. 그래서 야들이 어떻게 한다면 접이식이요.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손가락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요게 총총총총 가면서 진흙에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룡 발자국이에요. 따라오시나요? 오케이? 그럼 그 임룡 발자국 재갖고 수식에 연결하면 야들이 초당 몇 메터로 가는까지 계산돼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요 임룡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에 이게 도장이 찍혔다는, 화석이 찍혔다는 말이 뭐예요? 판때기가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도화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도화지는 뭐겠어요? 가장 잘 지키는 게 점토된 몰랑몰랑한 게 탁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찍으면 화석이 돼요. 아, 근데 그 말이 되냐고. 또 파도가 치면 또 없어질 거 아니야. 요게 없습니다. 저한테 2달 전도 그것도 이메일 보낸 사람이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또 중년에 과학도가 박사님 다른 걸 이해하는데 어떻게 물고기 하석인데 빗방울이 하석이 나는 건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걸 믿을 수가 있느냐 이라는 거야. 자, 빗방울이 하석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는 사람. 창의성은 간단히 어떤 지식을 갖고 조금만 유추하면 돼요. 자, 빗방울이 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학이라는 걸 일상 생활 속에서 참 많이 보면 나와요. 저 복과목이 되고 모내기철에 과목이 옛날에 밭에 과목이 되면 유수 시간 나면 우리 외단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논바닥에 쩍쩍 갈라진다 하잖아요. 들었죠? 그거 혹시 보신 얘기 주세요. 생활 주변에 많잖아요. 그러면 논바닥에 가서 갈라진 걸 한번 보세요. 판때기만 하잖아요. 딱딱한 플라스틱처럼 돼 있잖아요. 됐죠? 자, 그럼 거기다가 갑자기 막 경제진해갖고 소나기 때릴 수 있죠. 그러면 소나기 얼마나 심해요? 그럼 불파이죠. 됐죠? 근데 이게 계속 몇 달간 건조한 상황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왔잖아요? 그럼 소나기는 매일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오고 끝나잖아요. 됐죠? 그러면 플라스틱 거기다가 칵칵칵 해갖고 도장 찍어놨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해가 쫙 나갖고 바람이 한 불어보세요. 그 다음 먼지들 불어보세요. 따라주나? 1차, 2차 유추하면 다 유추가 되는 걸 어떤 사람이 도저히 생각해도 빗방울이 화석이 되는 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긴 메일 보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나이가 들면 관찰을 하시는 거예요. 관찰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관찰하는 걸 몇 가지 얘기 드릴게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뉴스가 났어요. 혹시 그 뉴스 본 사람 있어요? 난 보고 섬찟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사하라 사막을 트럭으로 이동하다가 거의 한 100명 정도가 한 번에 죽었어요. 혹시 그 뉴스 본 사람? AI가 만든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아닐 거예요. 나도 그거 좀 확인해보고 싶은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그런 뉴스를 딱 들으면 내가 유추를 해보세요. 트럭에 100명 정도 타고 갈 수 있나?
첫 번째 유추가 되죠. 좀 심했다. 그런데 잘하면 100년까지는 아니라도 30년, 40년 가능할 거다. 되죠? 그러면 자, 사하라 사막이 어떤 상황인가를 여기서 유추할 수 있어요. 만약 그 뉴스가 사실이라면 트럭이 다른 떨어진 그 유목민 그쪽 글로 무슨 좀 직장에서 출근하면 비슷했대요. 그러니까 탐험하러 간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다른 나라로 이민 가려고 한 사람도 아니고, 트럭을 타고 망선 매달려갖고 다른 타운으로 가는 거예요. 수십 리 떨어졌는데. 그러다가 이게 차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자, 질문. 사하라 사막에서 대낮에 차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났다. 한 4, 50명 있었다. 이 사람들의 생존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유추하는 게 진짜 창의성입니다. 해보세요, 유추해보세요. 살아남을까, 어떨까? 그 뉴스가 선취되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하루 만에. 여러분들, 오늘 강의 끝나면 박문호하고, 내가 했던 유튜브 중에, 유튜브 하는 거 거의 300개 올라가 있으니까요. 보세요. 잘 찾아보세요. 얼마나 중요할 만하요. 보면 몽골 고비 사막에서 4박 2일도 없는 데서 우리 버스가 조난당한 게 나와요. 나는 그 뉴스를 볼 수만 덩그러고 서겠어요. 그때가 대장이잖아요. 그런 사실을 알고 와야 돼. 물론 알았지. 위험해요. 고비 사막에 가도 조난당하면 고비 사막 안쪽에 들어가면 4만 200명 사람 한 명 없어요. 죽어요, 그냥. 물론 고비 사막은 35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물 한 방울 없이 30도 넘어가는 상황에서 하루를 사람이 버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늘 한 점 없어요. 그 동영상을 보시면, 유튜브 보시면, 우리 회원들이 거기서 한 2시간 조난을 당했는데, 버스 바깥에 나와갖고 버스가 그림자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아까 이산화탄소 농도부터 모든 이런 팩타를 듣잖아요. 들으면 스스로 그 지식을 갖고 유추를 하는 거. 이게 창의성 본질이에요. 네. 자, 그래서 하고 좀 더 보여줄게요. 자, 이거는 유추 단계를 한참 올라가야 돼요. 기본이 없으면 요거 하고, 그래서 요걸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요게 핵심이에요. Generating ATP for your living cells are mitochondria, electrochemical batteries that convert energy. Generating 이거 미리 정보에 대한 가격을 드릴게요. 이거 1000만원짜리야. 네.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 60쪽의 모든 세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네. 자, 이게 세포예요. 여기 초록색 윤곽이 보이죠? 여기 세포. 이게 핵이요. 됐죠? 핵이 엄청 크죠? 그래서 아까 내가 말라터, NEAT, 그 다음에 콜린 이야기 했는 거는 이쪽 안에 이야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네. 네. 교과서도 거의 안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논문에 있는 이야기.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요거는 미토콘드리아 들어보셨죠? 이게 빨리 불러줄게. 자, 근육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 몇 개 있느냐 하면 평균에서 1000개, 간세포는 1500개, 브레인세포에는, 신경세포에는 2000개 있어요. 이거만 하나도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쓰는가 단계가 근육이 세 번째고, 두 번째가 가입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브레인이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많은 세포가 무슨 세포인지 알아요? 미토콘드리아가 20만 개나 있는 세포가 있어요. 그게 난자예요. 여자의 난자에는 미토콘드리아가 20만 개 정도 있어요. 남모세포.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엄마로부터만 전달돼요. 뭐 예를 든 경우는 조금 있긴 한데 거의 99% 미토콘드리아는 엄마로부터 전달돼요. 아버지 미토콘드리아는 수정할 때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느냐면 수정할 때 정자 모양 보셨죠? 정자가 헤엄치잖아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무조건하고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에너지가 드는 쪽에 있어요. 정자가 있으면 정자 꼬리가 헤엄치니까 에너지 들잖아요. 그래서 정자 머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꼬리가 여기 뒤에 있잖아요. 그 미토콘드리아가 까베기를 틀어갖고 요 감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정자가 헤엄을 쳐 가는데 그 에너지를 내야 할 때 여기 있고, 정자가 난자하고 만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남자가 이만해요. 축구공만 하다면 정자는 올챙이만 해요. 정확하게. 그러면 정자 올챙이가 축구공만 하는 남자에 딱 들어가면요. 한꺼번에 수천 마리가 도달해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100m 한 보면 그 0.1초 차이도 다르잖아요. 가장 먼저 들어오는 처음 딱 접촉하면요. 남자가 어떻게 하느냐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젤리를 만들어요. 투명들 아시네요. 투명됐다고 만들면 2등부터 못 들어와. 1등밖에 못 들어와. 1등이 딱 들어오면 1등이 몸체가 다 올챙이가 다 축구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머리만 들어가요. 머리 꼭대기에 모자가 씌었는데 이 모자가 아주 화학물질이 가득해갖고 야가 구멍을 뚫어요. 뚫으면 목이 탁 들어가는데 목 속에 있는 DNA만 쏙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꼬리는 딱 잘라져 그래요. 그 꼬리에 감긴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아빠의 미토콘드리아는 내한테 모든 인간한테 전달되지 않아요. 이것도 10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죠. 엄마만 따져가면 계보를 따지는데 아버지 계보, 엄마 계보면 복잡하잖아요. 근데 엄마 계보만 따지면 우리 인류는 대략 3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한 7개 쪼매는 부족한테 시작했다. 자, 지금은 인구가 얼마예요? 80억이잖아요. 맨 처음에 아프리카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시작하다가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건 내가 유튜브를 했는데 그 유튜브 4시간짜리입니다. 4시간짜리를 내가 1분만 요약해 줄게요. 잘 들으세요. 이거는 KBS에서 다큐멘터리 2편 만들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인류가 30만 년 전에 출현해갖고 그 30만 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은 아프리카에 있었어요. 어디나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있냐 하면 지금 에집트하고 그 동아프리카 있잖아요. 소말리아 그 밑에 보면 있어요. 그 밑에 이렇게 고가 아프리카에서 조금 낮아요. 그 빅토리아 호수 알죠? 빅토리아 호수부터 쭉 올라간 낮은 지대가 인류의 요람입니다. 거기서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그쪽이 원래 쪽 가면 그쪽 옛날에는 밀림도 있고 먹기 좋았어요. 살기가 좋았는데 지구온난화, 그때도 지구온난화는 문제는 이렇게 시소를 거리는 거예요. 그래 수십만 년 단위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조해지면 뭐냐면 밀림이 사바나로 바뀌잖아요. 밀림 속에는 탈출을 못해요. 사바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개활지가 만들어지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동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이걸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불러요. 아프리카를 탈출한 게 2번 있었어요. 예,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10만 년 전에 한번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30만 년에서 20만 년 동안 살다가 10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탈출했어요. 탈출하는데 또 어디 붙은 줄 알아요? 여기 불자들 많으니까네. 잘 모를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네발트 지역이요. 지금 문제가 이스라엘 네바논 있죠.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올라가는 게 인류의 기본적인 학산국도입니다. 예, 글로 올라가다가 블락킹 당했어요. 왜? 혹시 아는 사람? 왜 블락킹 당했어요? 네? 산맥? 산맥이 있긴 해요. 산맥이 이쪽에 네바논 산맥이 한 3,000m 있어요. 네바논 산맥에 나는 유명한 나무 이름 혹시 아는 사람? 자, 머릿속 한번 떠올려보세요. 세계 국기에 나무가 그려진 국기가 딱 하나 있어요. 캐나다 단풍. 그건 메이플 시럽이 유명했습니다. 또 하나. 월계수가 국기로 있네. 뭐이 다고 또 하나 있어요. 요거 아는 사람. 중동에 있는 어떤 나라의 국기에 나무가 있는 나라가 있어요. 네바논 국기 찾아보세요. 네바논 산나무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비싼 게 있어요. 그 네바논 산나무는 여기 길가메시 신화 들어보셨나요? 길가메시. 인류 최초의 신화의 뿌리가 네바논 산나무하고 관계 있습니다. 오케이? 그 네바논이 말 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네바논 저쪽에서부터 거의 1000km 넘는 산맥이 있어요. 그 산맥에서 나는 우리나라 소나무 같은 메인 수종이 뭐냐면 네바논 산나무요. 그 네바논 산나무를 베갖고 고대 그리스 쪽부터 시작해갖고 그 애기의 문명들이 배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 고대사를 해보면 네바논 산나무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로마사를 해봐도 나오는 거 아시겠어요? 이거 한 번도 알았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부 다 알아야 된다는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왜 그럼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이 있고 왜 모르는가를 쭉 분석해봤더니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 속에 계속 매몰되어 있으면 이름을 몰라요. 아시겠어요? 네. 사람 속에서 이제 좀 빠져나오셔야 돼요. 네.
이제 이거는 불교 모임인데, 불교를 해도 인도부터 시작해갖고 불교 역사부터 공부를 해보면 사람부터 빠져나올 수 있어요. 석가모니는 2500년 전에 한 인간이 어떤 식으로 그런 걸 만들었고 그런 배경을 한번 공부해봤어요. 그때 진짜 입체적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이야기. 그래요. 또 모르겠어요. 요거는 천만짜리 기억하세요? 네. 이 미토콘드리아가 원래 우리 세포에 있었던 게 아니야. 20억 년 전에 우리 세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세포에는 박테리아예요. 그래서 야들이, 잘 들었어요. 이 기본하면. 그래서 아까 미토콘드리아가 1000마리, 1000개, 2000개, 뭐 이런 이야기 했다는 말은 뭐냐면 카운트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카운트한 게 없어요. MSG. 이게 뭐냐면요. 잘 들었어요? 작년도인가 스페인에서 5월달인가 6월달인가 그 찾아보세요 한번. 스페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스페인이라는 큰 나라가 갑자기 전체 전력망이 셧다운 됐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다. 있었죠. 네. 그 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네. 전력이 부족해서 그렇죠. 당연하게. 틀렸어요. 전력이 넘쳐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면 스웨덴 같은 선진국이잖아요. 스웨덴 같은 나라가 전력이 부족할 이유는 없는데 전력이 갑자기 많아져 버린 거예요. 한 10% 정도. 왜 그러냐면 아마 봄철인가 뭐냐고 강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력 발전소가 전국에 몇 년을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평균 전력량의 10% 이상을 더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됐죠? 저 그러면 진짜 한가한 질문은, 아니 전력이 많으면 좋지. 전력이 넘쳐났는데 스웨덴, 스페인이라는 그 큰 나라의 모든 전력 시스템이 스다운돼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원래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미토콘드리아는 뭐냐면요, 이게 수제비처럼 우리 몸속에 많게는 10만 개, 적게는 100개 이렇게 해갖고 쫙 세포마다 있어요. 그럼 야들이 뭐라 하냐면 한전입니다. 우리 국가를 보면 한전 시스템입니다. 한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름에 피크치로 전력을 하고 못하면 안 되잖아요. 네, 큰일 나요. 10%만 몰라도 10%, 5%만 부족해도 전국의 공장이 스다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비 전력 보강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혹시 아는 사람? 여름철에 특히 갑자기 여름철 낮에 에어컨을 전국적으로 많이 틀면 전력이 만약에 5%, 1%라도 부족하면 전국의 공장이 셧다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걸 예비책을 만드는 게 혹시 무슨 발전소? 이거 나이가 들어도 이런 유출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게 양수발전소입니다. 예. 우리나라 양수발전소 찾아봤어요. 꽤 많아요. 양수발전소는 전국에 많아요. 그걸 왜 하느냐면요, 밤에 전기가 남을 때 그 전기를 갖고 물을 저 산 높은 데가 올려놔요. 그 댐이 있어요. 저는 그거 가봤어요. 어디 갔냐면 무주에 가면 적상선 그 댐이 있어요. 그쪽에서 별 보러 우리나라 한 20년 전에 많이 가봤어요. 그 댐이 있어요. 높은 데 있어요. 그러면 여름철 밤에 남는 전기를 갖고 물을 다 올려놨다가 여름철 오후 한 2시쯤에 절 부족하면 전국 양수발전소 쫙 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쪼매서 일하지만 쫙 하면 그 1%를 딱 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 셧다운이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전에 뉴스에도 우리나라 양수발전소 더 건설해야 된다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거 하나를, 고치식 하나를 차라리 보면 이제 그걸 이해를 하시면 미토콘드리아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넓고 지배각을 설명드릴게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됐죠? 대한민국의 모든 전력 시스템을 총괄하는 게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한 아파트 단지, 한 가정집에 에어컨, 냉장고까지 다 관련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두 가지가 문제예요. 많아도 문제예요. 적어도 문제예요. 이게 생명의 문제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많아도 문제예요. 적어도 문제예요. 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많으면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해요. 자, 더 많이 생산하면 어떤 사건을 그걸 알려줄게요. 더 많이 생산하면 세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와, 환경이 좋아, 영양분 많아, 그러면 내가 자식을 만들어야 되겠어. 새끼를 만드는 거예요. 세포 분열하는 거예요. 오케이? 세포 분열하는 게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매주 목욕탕 가잖아요. 목욕탕 가면 폐
피부세포는 예, 하루도 2번 바뀌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똑바로 바뀌면 어딘 줄 알아요? 창자에 있는 세포. 창자에 있는 세포는 3일밖에 안 살아요. 3일마다 소장에 있는 세포는 다 가져오게 돼요. 자, 천천히 바뀌는 세포 중에 하나가 간세포예요. 간은 2년 만에 다시 다 만들어져요. 따라서는 그걸 전부 카운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빠르면 10시간 만에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간세포, 근육세포, 신경세포를 듭니다. 자, 우리 조직마다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다 달라요. 따라서는 오케이. 그러면 자, 피부세포를 한번 예를 들어줄게요. 피부세포에서 만약에 미토콘드리아가 갑자기 많이 만들어진다. 에너지를 팍팍 낸다면 피부에서 빨리 분열해야 되죠. 자, 그래서 분열을 많이 하고 새끼를 많이 만드는 조직일수록 암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이거 안 돼. 그래서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영양분질 많이 주고 피부세포가 빨리 분열하면 암세포만큼 빨리 분열하는 거 없잖아요. 암은 몇 달 지나면 이만해지잖아요. 따라오셨나요? 이게 좀 새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전체 네트워크가 이거 과잉 흥분됐어. 에너지 많아. 그러면 좀 죽여내야 돼. 속아내야 돼. 됐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요거는 일반적으로 암 쪽으로 갈 때 그렇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60대 후반 되면 힘이 없잖아요. 입맛도 떨어지고, 생생하지 않잖아요. 다들. 그거 왜 그러냐면, 요 발전소가 전체 100을 만들어야 되는데 90, 70밖에 못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원리를 찾아봤더니, 잘 들으세요. 요거 있는 요 미토콘드리아는 시들시들해. 그냥 빨리 죽어줘야 돼요. 아시죠? 불 켜고. 야는 시들시들 빨리 죽어줘야 돼요. 속아서 빨리 줘야 돼요. 근데 야들이 안 죽으려고, 여기서, 빨리 안 죽으려고 온갖 시그널을 보내요. 복잡합니다. 얼마나 복잡합니다. 그러면, 요거 속아내야 되는데. 예. 그럼 속아낸 만큼 야들이 새로운 걸 분열해 주거든요. 그러면 세포 전체가 싱싱하게 젊어져 있어요. 그걸 조절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개수가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대략 평균적으로 못하는 거고, 활동을 많이 하면 그래요. 자, 한 예를 들어줄게요. 이건 나도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제니미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60대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시간을 줘갖고 한 일주일에 한 2번 등산 좀 하면 하루에 한 4시간 등산을 하고 나면 뻣하죠. 그럼 등산을 한번 하고 나면 알이 베이고 막 몸이 욱신욱신 하잖아요. 근데 그거 딱 일어나고 한 2, 3일 지나면 몸에 힘이 확 올라오죠. 다 경험했었죠. 특히 다리의 힘이. 왜 그런지 알아요? 근육, 다리, 근육, 당,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한 30% 정도 많아요. 천만원짜리예요.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리 근육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게 신생이 얼마나 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맥시멈 30%까지. 만약에 저 100개 있었다면 보통 때 하루 등산 쫙 하고 이렇게 하면 며칠 후에 130개까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돼요. 자, 그다음 또 비밀 하나 풀렸어요. 이번에 그 마라톤에서 세계 기록 끊었죠. 그럼 마라톤 선수의 다리는 어때요? 굵어요, 가늘어요? 가늘죠. 놀랍죠. 근데 단거리 하는 사람들의, 자, 이게 잘하세요. 마라톤 선수는 다리가 그렇게 뚱뚱하지 않잖아요. 근데 상당히 많이 가는 정도는 아닌데, 어느 정도 중간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그 정도 실력을 가지면 다리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렇잖아요. 그 비밀도 세포나 미토콘드리아 개수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야들이, 그러니까 1시간도 못 살아요. 순간순간 바뀌어요. 그 실제로 바뀌는 걸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 동영상 보세요.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바뀌는 거를 of DNA and RNA. 네, 박테리아 Generating ATP for your living cells are mitochondria, electrochemical batteries that convert energy from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and oxygen from the air you breathe. 이 미토콘드리아예요. 수세미 때는 거랑 똑같아요.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이쪽 분야에 미토파지라는 것이 미토콘드리아를 분해하는 이 과정이 빨리 분해해줘야 돼요. 이 과정이 느려지면 세포도 알아서 마시면 돼요. 많은 다른 이유도 있는데 그 중에 메인이에요. 자, 보시면 요게 꼭 수세미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떨어져 갖고 나가면 만약 오래된 거
시험찮는 것도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쪽에서 이렇게 분해하는 덩어리가 와요. 와고 야를 이렇게 삼켜요. 삼키고 여다가 만나면 그 굉장히 산성이 pH 한 4, 5쯤 돼요. 예, 가들 확 분해해요. 효수. 그게 이만 큰 거예요, 이게. 예, 굉장히 커요, 미토콘드리아가. 거의 뭐 5마이크로 막 이렇게 돼요. 그게 확 분해가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토콘드리아, 실제 미토콘드리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Into ATP. So where does your ATP come from? 자, 이게 그 야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Rows of molecular mosaics Yeah. generate ATP, the molecule essential to all life on Earth. 예. 이렇게 하는 전경이죠. 이걸 그 100년 동안 연구해갖고 노벨상이 2분 나왔어요. Converting mechanical 그래서 energy into ATP, 요 이름을 기억했어요. ATP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 딱 들어가고, 자, ATP 들어갔죠? 네. 자, 이 ATP. molecules of ATP with each cycle. 자,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전부 다 단백질이에요. 이 구슬 보이죠? 여기 아미노산들이요. 이게 물레방아처럼 돌아가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1초에 400번 들어가요. 400번. 쫙 돌아가고, 요 머신이 우리 미토콘드리아 하나당 몇 개 있느냐 하면 거의 한 2,000개나 있어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게 우리 브레인 세포는 요 ATP를 하얀 가루를 만들어요. 요 분자인데, 이게 그 옛날에 약국에 살 수 있는가 그래요. 이게 무슨 그 독극물이 아닙니다. 이 식품 첨가제로 나와요. ATP라는 분자가. 예. 그 하얀 가루. 밀가루 같은데, 잘 들어요. 우리 브레인 세포는 하루에 요 하얀 ATP라는 분자를 몇 개 만드느냐면요. 47억 개 만들어요. 세포 하나당. 하루에. 자, 저를 보세요. 하루에 47억 개를 만들어요. 그 분자를. 틀렸어요. 하루가 아니고 1초에. 이거 거품 물고 넘어져야 돼요. 1초에 초당 세포 하나당 47억 개 분자를 만들어요. 그런데도 이 분자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오늘 저를 만났으면 이 분자를 알아야 돼요. 지구상의 박테리아부터 식물, 버섯,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쓰는 현금입니다. 거기 ATP라는 분자. 바꾸면 얼마냐면요. 30만 볼트 이렇게 돼요. 지구상에 이만한 에너지를 가진 데는 없어요. 우리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에너지 밀도가 어떤 학자가 계산해낸 그 자료를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태양 속에 핵융합하는 레벨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우리 몸의 세포마다 3,000개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 유튜브 안 되는데? 네. 자는 게 하나 없어요. 네. 자, 빨리 할게요. 여기 살라무스죠. 여기 꼬리 핵이고. 네. 자, 무조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요 꼬리 핵 머리 쪽하고 이 프리프론탈이 여기로 와야 돼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것보다 더 많이 연결되면 강박증 걸려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안 넘어요? 됐어요.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예. 자, 요거는 우리 신경세포가 두 종류가 있어요. 요거는 속도가 느려요. 무수신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자, 알았어요. 이렇게 생각돼요. 지금 요 끝이 연결되면 시냅스가 되는데 아까 그 미토콘드리아 있죠? 요 끝에도 성력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은 미토콘드리아 생각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감이 아주 집중 잘하고 있는데 감기를 집중하거나 집중하면 이게 많이 이렇게 맞나요? 자, 그 다음 오이 요거 한번 밑에 자 잠깐만. 예, 자, 이 천만장입니다. 자, 잠깐 스탑해보세요. 설명 듣고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생물학 하루 공부하지 말고 이 동영상만 이해하시면 생물학 한 달 공부하는 만큼 좋아요. 잘 아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표준가 보이죠?
이게 우리 세포예요. 그냥 우리 보통 세포예요. 세포가 두 종류가 있다. 근데 이 안에 보면 벌레들 있죠? 네. 여기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도 세포예요. 요것도 세포예요. 부피가 얼마 차이 나느냐면 10,000배 차이 나요. 이게 언제 갈라졌냐면요. 잘 보세요. 이 박테리아들은 지구 역사 40억 년 동안 생명력 살 그대로 지금도 있고 옛날에 그대로 있어요. 크게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큰 세포 있죠? 이 큰 세포는 언제 출현했냐면 20억 년 전에 출현했어요. 그 세포 이름을 진핵세포라고 불러요. 그 세포들이 모인 걸 동물, 식물, 버섯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조류들, 미역, 해파리 이런 것들 전부 다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생명체는 이 큰 이 세포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야들은 독립된 박테리아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감염을 해가 우리 세포 속에 들어와갖고 우리 세포 속에 포로가 된 거예요. 안에 들어가 감염을 한 거예요. 근데 잠시만요. 이게 요거 보시면 이렇게 태가 보이죠? 요게 핵이에요. 예. 네. 근데 이 동영상이 이런 유튜브나 단지 구할 수가 있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물학 교과서에 오래전에 CD판이 있었잖아요. 네, CD판에 있는 동영상이에요. 근데 이 박테리아들이 자, 뭐 이 안에서 막 움직이는데 못 빠져나가요. 이게 원형질막이에요. 세포막이에요. 근데 얘들이 잘 보시면 일로 해갖고 일로 팍 들어오는 게 보여요. 첫 번째 관찰해야 되는 게. 자, 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요 박테리아에 또 DNA가 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요거 있는 DNA를 일로 넘겨줄 수 있어요. 일단 충돌하면. 진짜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충돌하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때 우리가 걱정했던 게 변종이 계속 생겼잖아요. 알았나요? 네. 그 변종이 생기는 게 어떻게 되냐면요. 야들이 갖고 있는 DNA를 이쪽으로 심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DNA에 23개의 염색체 상에 들어가 있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들어보셨죠? 23개의 염색체에 들어가 있는 정보량의 거의 50%가 우리 건 아닙니다. 야들이 심어준 거예요. 전쟁에서 포로 잡아가고 포로를 우리 식구로 데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나요? 자, 그러면 요거만 따라오시면 코로나19 이 상황이 어떤가 알아요? 자, 이게 예를 들면 1억 년 전에 야들이 침범에 들어가고 여기다 DNA를 심어줬다. 그리고 야들은 이제 사라졌고 이제 세포가 한참 1억 년 후에 진화되어 왔는데 그 후에도 이 박테리아, 이 후손들이 다시 일로 들어오면 자기 아버지 세대들이 포로로 잡혀 속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유전자를 물려받았던 후손들이 다시 들어오면 여기에 박혀있던 야들은 누구 편을 들까요? 전쟁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건을 이해해야 여러분들 생명이 정확히 보고서 볼 수 있어요. 코로나19는 이게 시가스 스템이라는 좀 어려운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는 먼저 뭘 갖춰져 있냐면 지난 20억 년 동안 이렇게 전쟁했던 흔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해볼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세포의 유전 정보의 50%가 언젠간 우리한테 잡혀있는 포로들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그 포로들을 사람이라 생각하면 그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박테리아들. 가들이 이런 일로 다시 쳐들어오면 포로가 된 가들은 누구 편을 들 거예요? 조상 편을 들잖아요. 오메사이스. 네, 생물을 한 달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세포 레벨에서 우리가 감염되고 하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요. 자, 야들이 딱 돌아가고 자기 유전자를 심어놓으면 야들은 우리한테 벌모로 잡혔잖아요. 잡히면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감시를 하는 엔진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에서 일부가 그걸 감시를 해요.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감시를 쭉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또 쳐들어오면 이쪽에서 비상한 사태가 걸렸잖아요. 그러면 감시를 못해서도 전쟁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감시를 못하죠. 그러면 야들이 감옥에서 뛰쳐나가요. 나와갖고 자기 원종 상태를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거 하나 볼 수 있어요. 처음에 두 개를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가 충돌하는 과정은 아마 이 동영상은 여러분 1년을 해도 못 찾을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유니크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야들이 요 안에서 두 개로 분열하는 과정도 보여요. 박테리아가 두 개 분열하는 과정 보셨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넣어보세요. 천천히. 올리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렇습니다. 놀랍죠?
자, 보세요. 카운트합니다. 어려워 들어가는 거. 들어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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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몇 초 상관에 이런 일이 감 잡았죠? 이게 수억 년 걸렸다 생각해보세요. 진짜 대단한 영상이에요. 예. 자, 이제 다시 한 번 더 보여줘요. 이런 걸 여러분들 보시면 생명이 도대체 뭔가를 다시 한 번 보세요. 넣어내보세요. 자, 들어갔죠? 들어갔죠? 두 개 분열한 거 뒤에 나와요, 보시면. 자, 이렇게 맹렬하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 들어요. 꽁꽁지가 보이죠? 꽁지까지 나와요. 로켓처럼 나와요. 두 개. 두 개. 자, 로켓 들어가요. 네. 이게 겨우에 이게 로켓으로 달리는 게 이거 교과서도 나와요. 진짜 놀랐어요. 자, 다시 이거 내랑 다시 한번 보여줬어요. 내가 설명 좀 할게요. 다시. 이걸 알던하기 전에 여러분들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지식. 우리 박테리아를 이제 멸망 개념이 잡혔을 거예요. 감염된다는 게. 우리 세포는 이 박테리아의 거의 10,000배 이상 크기라는 거. 따라서 저는 첫 번째 기억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안에 박테리아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달리는 거 맞죠? 그럼 이 달리는 로켓 휘발유는 뭘까요? 뭘 쓸까요? 잘 들으세요? 뒤에 이거 좀 어려운데 야들이 이 박테리아가 휘발유를 떼갖고 달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야. 야들 꽁무니에서 케미칼을 분비해요. 그럼 이 케미칼이 뭘 하느냐 하면 이 안에 이 큰 10,000배에 해당되는 우리 세포 있잖아요. 우리 세포에 있는 액틴 필라멘트라는 게 있어요. 그 액틴 필라멘트를 조합을 해요. 다시 비유하자면 이런 거 있을 수 없을까요? 뭐 비유가 진짜 힘들어요. 기차가 가는데 철로를 계속 알아주는 거예요. 따라서 철로가 이렇게 지나니까요. 그 철로 내리를 우리 세포가 공급해주는 거예요. 이 박테리아가 얼마나 영특하냐면요. 박테리아가 달리려면 기찻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찻길에 해당되는 걸 꽁지에서 만들어내요. 만드는데 그 기차 철로는 이 야가 다 제공해야 돼요. 무슨 말 따라서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 끝나면 제가 가장 오래 많이 했던 게 지금 1년 반 다 돼가고 있는데 BTN 방송하죠. 불교 텔레비전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 불교 텔레비전에 제가 그 40분짜리 순수한 강의만 전자칠판에 해가고 했던 것이 지금 70편이 올라와 있어요. 1년 50주인데 벌써 70편 1년 반 다 돼가요. 그래서 오늘 강의 끝나면 어떻게 찾냐면 자 적으세요. 내가 불러줄게요. 적으세요. 이 모든 내용이 거기에 상세히 설명이 났습니다. 인문학 브런치. 인문학 브런치가 뭐냐면 브런치가 절심이잖아요. 인문학 브런치 하고 방문호 딱 치면 그걸 해갖고 그 사이트 들어가면 내가 했던 강의가 70편이 매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구과학 생명도 해갖고 처음 다 올라오고 있어요. 이 이야기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봐야 되는 거 특히 여성분들 뭐냐면 임신했을 때 엄마 태 속에서 태아가 10달 동안 어떻게 자라는가 그거 방송을 거의 8번 했습니다. 그걸 전부 다 그림으로 수정란 하나서부터 전부 다 만들어까지 했고 혹시 보셨어요? 네, 꼭 가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 이야기했는 이거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강의했는 것마다 그거 들어가면 한 5편 이상 있습니다. 70편 지구과학도 있고 이 정도 불자니까네 불교TV에 지금도 방송하고 있습니다. 방송도 되고 그게 이제 유튜브로 올라간 유튜브 프로그램이 인문학 브런치 그것도 방문으로 치면 네 40분짜리 전자칠판에 있습니다. 그 그림까지 그거 보시면 돼요. 자 어디 하나 그 다음 아니 나도 안 해도 돼.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하면 그거에 하나 중에 임신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8번 강의를 했는데 그때 내가 논문을 조사해갖고 나왔던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전부 다 우리는 태반에서 자라잖아요. 태가 만들어지려면 어떤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소가 뿌리가 뭐냐면 생틴이라는 효소인데 그 효소는 바이러스에서 왔어요. 문화상에서. 바이러스가 없으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해요. 왜? 엄마 태가 안 만들어져요. 진짜 놀랍잖아요. 네. 바이러스가 없으면 엄마 태가 안 만들어진다 이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증거들이 이제 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또 잠깐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앞에 미토콘드리아 강의를 했잖아요. 야들이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박테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라는 요 박테리아가 20억 년 전에 우리 세포한테 잡아먹힌 거예요. 그래서 20억 년 동안 우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면 방사를 내야 되잖아. 그 방사가 ATP예요. 따라서 그래서 주인한테 매달 방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게 미토콘드리아고요. 네. 우리 인간은 유전자가 2만 개고 2만 4천 개고 그 게놈이 어떻게 보면 아데니곤 이게 몇 개냐면 65개쯤 돼요. 근데 보통 박테리아들은 이게 게놈이 얼마냐 하면 한 10만 개 오다요. 아데니곤 시토신팁이 10만 개 오다요. 잘 들으세요?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게놈이 얼마냐 하면 16,000개쯤 돼요. 자, 요거는 내가 쓰는 책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개하고 10,000개는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이 박테리아, 미토콘드리아 박테리아는 원래 있을 때는 10만 개 오다 했는데 지금은 10,000개밖에 없으니까 9만 개를 어떻게 했어요? 갖다 버린 거예요. DNA를 어디다 버렸겠어요? 자기가 새들을 주인한테 넘겨준 거예요. 따라서는 이 말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이냐면 요 속에 DNA가 있잖아요. 그 DNA의 90%를 미토콘드리아 같은 거 보통 요 박테리아가 DNA가 10만 개 오다인데 미토콘드리아는 10,000개 오다요. 그러면 9만 개를 자 충돌한 가지고 보셨죠? 여기다 넘겨줘 버린 거예요. 넘겨주니까 내가 살아가야 되는 정보가 10만 개 있어야 되는데 9만 개를 넘겨주니까 야는 혼자 못 살아요. 자, 엄밀히 말씀드릴게요. 혼자 못 산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박테리아인데 우리 몸을 빠져나가서는 못 살아요. 따라서 자, 다른 박테리아는 감염돼가 다른 데 나가잖아요. 따라서죠? 네.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감기 바이러스 막 전달되잖아요. 그 다음 박테리아도 전달돼요. 그럼 우리 세포를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야들은 미토콘드리아를 하면 야가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면 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빠져나와서 살아가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의 90%를 만드는 방식을 야한테 넘겨줘 버린 거예요. 만들 요리법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는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뭘 하느냐 하면 아까 지구 역사에서 공기 역사가 산소하고 질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초기는 이산화탄소 25년까지 그게 이산화탄소가 산소로 바뀐 역사를 했죠. 따라서는 대기는 초기는 이산화탄소 25년 때부터 산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25년 됐을 때 이산화탄소에 적응됐다가 산소로 적용될 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박테리아가 수천 종류가 있었어요. 그 모든 박테리아들은 이걸 적응 못했어요. 이산화탄소를 계속 고집하고 이산화탄소 속에 사는 박테리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현기성 박테리아라고 해요. 그때 그 현기가 뭐냐면 산소를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 박테리아들이 주로 어디가 사는 줄 알아요? 간단해요. 산소가 가장 적은 데를 가겠죠. 산소를 싫어하니까요. 그럼 여러분 산소가 가장 없는 데 어디 있어요? 요 대기도 산소가 있잖아 벌써. 어디 있어요? 잘 들으세요. 동물의 창자 속에. 자, 입을 벌려보세요. 입 여기서부터 산소 농도 높죠? 그럼 이쪽 가도 산소가 좀 있겠죠? 여기 가까우니까. 그러면 가장 산소가 적은 데 어디 계세요? 대장이 있어요. 소장이 아니고. 근데 따라서나요? 대장이 있는 균은 뭐라고 불러요? 대장균. 이제 왜 대장균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아하. 왜 그런 것 같겠어요, 얘들이? 산소가 필요해서 한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제 따라서나요? 놀랍죠? 지구촌에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있던 이야기 하나가 생물학에 1년 공부하는 거 나왔습니다. 따져보면. 왜 우리는
대장균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잖아요. 대변만큼 많아요. 대장균이 여 다 있습니다. 여가 아니고, 여가 아니고, 여기 있는 거. 또 하나 얘기를 해요. 소장은 박테리아가 대장의 10,000분의 1 정도밖에 없습니다. 소장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습니다.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소장은 적습니다. 딱 이 산소 농도하고 게 있습니다. 이쪽은 다 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학 공부라는 거는 기본 원리가 몇 가지 아닙니다. 그 몇 가지도 않은 기본 원리를 제가 20년 동안 전국을 가서 밥만 먹고 이야기해도 들을 때는 하는데 그 다음 가서 뭔가 이야기하면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때 뭐 그랬지 하고 끝나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를 쭉 추적해봤더니 아까 다시 말했어요. 너무 사람 속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사람 만나고 사람 만든 문화, 사람 만든 직업 그 속에서 평생을 보내기 때문에 그 바깥에 무엇은 기회되고 10번을 이야기해도 그래 뭐 그런 거네 하고 나가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을 이렇게 하든 뭘 하든 마음속에는 우리가 진짜 돌아가야 될 곳은 자연이에요. 그래서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자, 요거 하는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영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 요거 보고. 자, 여러분들이 불자들이니까 잘 하고 있어요. 이거 보고 하시면 돼요. 이게 실제 종이칼인데 이거 앞면이에요. 튀어나왔죠. 뒷면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바깥치기 해요, 우리가. 느끼셨나요? 들어가면 튀어나오게 하죠. 자, 이게 가짜야.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눈 뜨고 당하고 있어요. 눈 뜨고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짜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나 튀어나오는 거 보고 있죠. 이건 다 알고 있어도 속아요. 자, 마무리 멘트 드릴게요. 눈은 보는 기관이 아니요. 그리고 우리는 바깥을 보는 게 아니요. 우리는 우리 내부의 기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이 적으면 좁은 세계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뭘 보여준 거냐 하면 우리는 코가 들어간 코를 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가 본 코는 다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간 코를 보여줘도 우리는 기억을 더 중요시해요. 코는 튀어나왔다고 바깥치게 되어버려요.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기억이에요. 여러분들 기억이 적으면 여러분들 좁은 아파트 살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평수 넓이보다 10배 이상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기억의 평수를 높여야 돼요. 됐죠? 네.